여러분, 오늘은 참 무겁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주제는 가능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으실 텐데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이기도 하죠. 지난주에 제 이웃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에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30년 넘게 장례업계에서 일해온 김 사장님의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밤늦게 받는 전화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를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혼자 계시던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별 앞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어디에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 조금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요즘 들어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부담도 그렇고 익숙한 집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났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망자 중 상당수가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병원에서라면 의료진이 모든 것을 안내해 주지만 집에서는 가족이 직접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거든요. 얼마 전에 만난 박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대 중반이신 박 할아버지께서 평소 지병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깊이 주무시는 줄 알았다가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 숨을 쉬지 않고 계셨던 거죠. 그때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첫 번째로 한 일이 큰아들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우왕좌왕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둘째 며느리가 간호사여서 119번에 신고하라고 알려줬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혼란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배우자나 부모님, 때로는 형제자매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순간에 슬픔과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어른들 세대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미리 준비하고 알아두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걸 많은 분들이 깨닫고 계시거든요. 지난달에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이런 주제로 작은 모임을 가진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다들 조심스러워 하시더니 막상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응급실에 가야 하나요? 장례식장은 언제 연락해야 하나요?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그때 느꼈어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지만 어디서 물어봐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막연한 불안감만 갖고 계시는구나 싶었죠.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나 절차,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차근차근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이 결코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병원 직원들, 장례식장 관계자들, 주민센터, 공무원들 모두 이런 일에 익숙한 전문가들이거든요. 기본적인 순서와 방법을 알고 있으면 그 도움을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뭘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알고 있으면 훨씬 마음이 편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크게 6부분으로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부터 시작해서 장례 준비, 행정 처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은 가족들의 마음 돌봄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어요. 각 단계마다 실제 경험담도 함께 들려드릴 테니까 마치 옆에서 친구가 조언해주는 것처럼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워 보이지만 한 번에 하나씩만 처리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이에요. 혹시 지금 당장 이런 상황에 직면하신 분이 계시다면 일단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세요.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급하다고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실수할 수 있어요. 반대로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메모해 두시거나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언젠가 꼭 필요한 순간이 올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가족을 떠나보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당황해서 이것저것 동시에 하려다 보면 오히려 일이 꼬이게 되거든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정말로 돌아가신 게 맞는지 여부입니다. 가끔 깊은 잠에 빠져 계시거나 의식을 잃으신 경우도 있거든요. 숨소리를 들어보시고 손목이나 목 부분에서 맥박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119번에 전화하세요. 집에서 가족이 숨을 쉬지 않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시고요. 구급대원들이 오셔서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 주실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사망을 확인해 주시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망진단서를 받는 일이에요. 서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만약 돌아가신 분이 평소에 병원에 다니셨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연락해 보세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놀라지 마세요.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예요. 경찰관이 오시면 몇 가지 질문을 하실 텐데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어떤 증상이 있으셨는지, 복용하던 약이 있는지 등등 말이죠. 이분들도 도움을 주려고 오신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경찰 조사가 끝나면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응급실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때 신분증과 도장을 꼭 챙기세요. 나중에 여러 군데서 사용하니까 사본도 몇 장 뽑아두시고요. 이제 장례식장을 정해야 합니다. 어디로 정할지 미리 생각해 두셨나요? 보통은 집에서 가까운 곳이나 고인이 다니시던 병원, 장례식장을 많이 선택하세요. 종교가 있으시다면 교회나 절에 있는 장례식장도 좋고요. 장례식장에 전화하면 24시간 언제든 받아줍니다.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직원이 자세히 안내해드려요. 고인의 성함과 나이, 현재 계신 곳 주소를 알려주시고 언제 모시러 올지 약속을 정하세요. 장례식장에서 직원들이 오면 고인을 모시고 갑니다. 이때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을 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고인이 평소 좋아하시던 옷으로 갈아입혀드리거나 머리를 단정히 해드리는 것도 좋아요.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먼저 염습실로 모시게 됩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고인을 깨끗하게 모셔드리고 수의를 입혀드려요. 이 과정은 2-3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동안 가족들은 장례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방식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결정이에요. 할 건지, 화장을 할 건지 먼저 정하세요. 요즘은 화장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땅값도 비싸고 관리도 어렵거든요. 화장을 하신다면 화장장 예약을 빨리 하셔야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는 며칠씩 기다려야 할 수도 있거든요. 화장 후에는 봉안당에 모시거나 수목장, 자연장 등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미리 상의해 보세요. 장례 기간도 정해야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3일장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가족 사정에 따라 2일장부터 5일장까지 다양해요. 멀리 계신 친지들이 올 시간도 생각해 보시고 유족들의 체력도 고려해서 정하세요. 장례 방식이 정해지면 이제 행정 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는 꼭 30일 이내에 하셔야 해요. 고인의 주소지나 사망지 아니면 신고하시는 분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서 편리해졌어요. 특히 장례 중에 주민센터 가기 어려우실 때는 온라인이 정말 도움이 되죠. 사망 신고할 때 필요한 건 사망진단서와 신고하시는 분의 신분증이에요. 사망 신고가 접수되면 고인의 주민등록이 정리되고 여러 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 완벽하게 알려지는 건 아니니까 은행이나 보험회사, 통신사 등은 따로 연락하셔야 해요. 특히 고인 명의로 자동이체되는 것들 정리하는 걸 잊지 마세요. 공과금, 카드값, 보험료 등등 말이에요. 그냥 두면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장례를 마친 후에는 고인의 재산 정리도 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서랍이나 금고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두셨을 수도 있어요. 유언장이 없다면 법정 상속 순서에 따라 재산이 분배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고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 부모도 없으면 배우자와 형제자매 순이에요. 재산 파악할 때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을 모두 확인하셔야 해요. 하지만 빚도 함께 확인하는 걸 잊지 마세요. 만약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 포기를 고려해 볼 수 있거든요. 이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셔야 해요. 상속세도 중요한 문제예요. 상속받는 재산이 5억 원 이상이면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하니까 재산이 많으신 경우에는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세요. 재산 분할은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견이 안 맞으면 법원에서 조정이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죠. 가능하면 가족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바로 남은 가족들의 마음 돌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은 누구에게나 큰 아픔입니다. 이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슬퍼하는 걸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슬픔의 과정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눈물이 많이 나고 어떤 분은 말이 없어지고 또 어떤 분은 잠을 못 이루기도 하죠. 치욕이 없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가족끼리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고인에 대한 추억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너무 오래 고립되지는 말아요.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잠자리를 지키고 가벼운 산책이라도 해보세요. 고인이 좋아하시던 음식을 드시거나 고인의 취미를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 슬픔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고 지역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과의 모임도 큰 위로가 됩니다. 유가족 모임이나 지지 그룹에 참여하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어요. 종교가 있으시다면 종교 공동체에서도 많은 위로를 받으실 수 있고요. 특별한 날들, 고인의 생일이나 기일, 명절 같은 때는 더욱 그리움이 클 거예요. 이런 날에는 미리 계획을 세워보세요. 추모식을 갖거나 고인이 좋아했던 장소를 방문하거나 고인을 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의 강도는 점차 약해지겠지만 고인에 대한 사랑과 기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고 점차 고인과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 채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가끔 갑자기 밀려오는 그리움에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우는 것도 치유의 과정 중 하나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순간들이 덜 고통스러워지고 고인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기억으로 바뀌어 갑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의 중요함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자신이 어떻게 떠나고 싶은지, 어떤 방식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남은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메모라도 남겨두시면 좋아요. 내가 가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적어두시거나 중요한 서류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간의 소통과 협력이 정말 중요해요. 힘든 시간이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족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질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니까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다독여 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결국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드리고 남은 가족들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기 위한 중요한 여정이에요. 한 번에 모든 걸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한 단계씩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주변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집에서의 이별은 누구나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순간을 맞이하신 분들께는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둡고 낯선 길을 조금이나마 밝혀드렸으면 좋겠어요.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메모해 두시거나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언젠가 꼭 필요한 순간이 올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인은 떠났지만 그분의 사랑과 가르침은 우리 안에 계속 남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날카로운 슬픔은 잔잔한 그리움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움마저도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될 거예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많은 사랑 나누시며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